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온 칼맥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 사실 이온 칼맥은 굉장히 쉬운 아이템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칼슘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골다공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 상식이 너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제품이 특별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게 2005년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약 17년 그 정도 됐는데, 17년 동안에 어떤 제품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다른 제품처럼 뭐 칼슘을 1000ml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2000ml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칼슘은 겨우 177mg 이런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먹어서 1년이면 좋아지는 사람들이 뭐 거의 한 80% 정도 된다 그러면 정말로 대단한 제품이다.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은 우리가 그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부터 답을 하고 나머지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제품이 현재로서는 분말 제품이 있고, 분말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틱팩이 있고 하나는 벌크 제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캡슐 제품이 있고, 원래 초창기에는 이게 액상으로 있었어요. 액상으로 있었는데 유통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 액상 제품이 없어졌는데, 앞으로 고도 골다공증 환자를 위해서 액상 제품을 출시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냐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는 골다공증인 사람을 골밀도를 충실하게 해서 골다공증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제형은 물로 먹는 거예요. 근데 물이 유통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 값이 비싸지니까 우리가 분말 제품으로 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은 분말을 물에 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약간 수고로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틱하고 그러면 벌크 제품은 뭐가 틀리냐? 스틱은 우리가 하루에 먹는 양을 이미 계량해서 한 봉지 담아놨기 때문에 소비자가 굳이 계량할 필요가 없고 휴대하기 편하고 이런 그 편리성에 초점을 뒀고, 벌크 제품은 그런 포장비가 좀 덜 드니까 양을 좀 더 넣어줘서 결과적으로 가격이 조금 저렴해졌다, 그런 점이 다를 뿐이지 스틱팩이나 벌크가 뭐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어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불편하다 이런 면이 있고, 가격이 싸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캡슐은 왜 만들었냐? 사람들 중에는 죽어도 물로 타는 걸 못 하겠다, 가루 못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캡슐로 담아달라고 요구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온 칼맥 캡슐은 제일 늦게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이 이온 칼맥은 그 포뮬러 자체가 굉장히 특수해서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캡슐에 넣기가 굉장히 아주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이 한 알에 600mg을 넣게 돼 있는데 그 600mg를 넣는 게 일반 공장에서 넣질 못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 아무것도 안 넣고 우리 이온 칼맥만 넣어서 넣었는데, 요즘은 자동 충진 설비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600mg가 들어가지 않아요. 한 400mg 넣으면 못 넣어요. 너무 쾌속 충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플로잉 에이전트라 그래서 그 캡슐 안으로 좀 잘 미끌려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을 섞어요. 그러다 보니까 캡슐을 까서 물에 타면은 부유물이 뜨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다르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분말 제품을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캡슐 제품을 만든 것 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에서 나 그냥 간단히 먹고 싶어,
나 물에 타서 먹는 게 번거로워.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걸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먹는 양적인 면에서 보면 뭐 그거 4캡슐이나 스틱팩 하나나 비슷한 함량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물에 완전히 녹여서 먹는 거하고 먹은 다음에 우리가 물을 먹어서 위에서 녹이는 거하고는 조금 상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그동안에 판매를 하면서 본 결론은 두 가지 다 효과가 있지만 굳이 효과를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분말이 100이라 그러면 캡슐로 먹으면 한 10%에서 15%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특별히 물을 좀 충분히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고 분말 먹는 분보다 분말을 물에 타서 먹는 분보다 캡슐로 먹는 분들이 변비가 좀 더 와요. 왜냐면 물 충분히 안 먹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면 특별히 뭐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세 가지 제품이 특별히 다를 게 없다 하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 그럼 복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은 한 포를 그러면 한 2.5g 정도를 물 240ml 거기다가 이제 타서 먹으라 그러는데 그 물도 우리가 섭씨 한 40도 정도를 권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실온인 물, 뭐 섭씨 뭐 20도짜리 물에 넣어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20도짜리 물에 넣으면 그게 녹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차이뿐이에요. 근데 40도 정도 되면 녹는 시간이 약 1분 정도밖에 내외로 걸리니까 바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체온이 36.5도니까 거기에 좀 가까운 온도를 해줬을 때 활성이 좀 더 좋아져요. 물이 온도가 좀 있을 때.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물에 타서 먹으라는 거고 물에 탔을 때 그게 완전히 클리어하게 녹는 게 중요해요. 자, 이거는 정말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완전히 클리어하게 안 돼도 돼요.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거 그냥 물에 타서 그냥 마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사실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제품이 특별한 이유를 소비자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뿌연 것이 완전히 투명해진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보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다른 거 타보세요. 이것처럼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상술로 하는 것 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뿌연 물 먹는 거하고 정말 뿌연 물이 클리어해진 걸 보고 먹는 거는 내가 느끼는 게 너무 달라요. 그게 우리 제품이 다른 거 먹는 거하고 너무 달라라고 소비자가 느끼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 성공을 좀 했다 그러면 그 성공의 포인트는 그걸 강조하고 그걸 고집했다는 거예요. 물에 타야 됩니다. 물에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캡슐 사가지고 물에 탔겠냐고. 근데 캡슐 타니까 뭐가 또 그러니까 이거 엉터리네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캡슐은 물에 타먹는 거 하고는 만들 때부터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 타먹는 용도 아닙니다. 캡슐 그냥 캡슐을 드시고 물 많이 드시는 거예요. 물에 타는 거는 물에 완전히 녹이고 드세요. 그게 우리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먹는 방법에서 먹으니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속이 불편하다든지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뭐가 몸이 근질거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대본에 이렇게 답해야 정상이에요. 그거는 당신이 정말로 이 제품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왜? 당신 몸속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 레벨이 안 맞다는 거예요.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몸에서 쇼크 반응을 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물을 240ml에 타는 게 아니고 500ml에 타는 거죠. 그러면 농도가 낮아져요. 그죠? 그 물 자체가. 그걸 한 번에 들이키는 게 아니고, 시간을 여러 차례 나눠서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든지. 그러면 나한테 들어갔을 때 한 번에 240ml에 2.5g을 타서 먹은 거하고, 2.5g을 500ml에 타서 10번에 나눠 먹은 거는 내가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이 달라요.
그래서 내 레벨의 충격이 적어지고 그게 균일하게 쌓이기 때문에 나한테 몸에 오는 충격이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그래도 안 돼. 그럼 1리터로 늘려요. 왜? 하루 분량은 최소한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래도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틀로 나눠 먹어라. 어? 그래서 그걸 주구장창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 열흘 20일만 그렇게 하고 나면 편해지고 나면 나중에는 240ml 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응용력이 없어. 뭐든지 자기 몸에 좀 맞춰가지고 하려 하나 노력하는 게 요만큼도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하나를 먹고 끝날라 그러거든. 근데 사람 몸은 다 달라. 어? 사람 지문이 다르고, 이 홍채가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눈 두 개 달렸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눈이 동그랗게 생긴 사람, 눈알이 흰자가 더 큰 사람, 까만 자가 더 큰 사람, 다 틀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 일률적으로 맞추겠냐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약 70%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권장 사항을 한 것 뿐이지 특별한 한 사람 한 사람한테까지 다 맞춘 게 아니니까 본인한테 맞게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방법은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면은 뭐 대부분 이제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칼슘 먹으면 석회화가 생긴다는데 괜찮아요. 그 문제는 유튜브를 봐라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거에 집중해서 지금 한 7편, 8편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한 5편을 준비해놨고 앞으로 한 서너 개 하면 이제 끝나니까 그거만 따로 묶어서 해놓으면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비타민 C 먹어서 신장 결석 생겼다는 거나 칼슘 먹어서 무슨 석회화증이 생긴다는 거나 논리적으로 똑같다고. 그러면 평생 칼슘 구경도 못한 놈은 왜 석회화증이 걸리냐고. 말 안 되잖아. 그 사람 칼슘 안 먹었는데.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가 그런 질문을 하면 아 선생님 그게 칼슘을 꼭 먹기 때문에 석회화증이 생기면 세상에 다 석회화증 환자만 있어야 되고 칼슘 안 먹은 사람이 석회화증 생긴 건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 그래서 전에는 석회가 주 성분이 칼슘이다 보니까 칼슘을 많이 먹으면 석회화가 된다. 이런 게 이제 학계에 정설이 돼 있다가 지금은 그게 아니고 몸에 염증이 많다든지 어떤 상처를 입었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피 속에 칼슘이 높다든지. 근데 지나치게 칼슘 농도가 높다 하는 것도 딱 맞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피 속에 칼슘이 적정한 농도는 9.5mg/dl예요. 그러면 자 10mg/dl는 높은 수준이니까 칼슘을 먹지 말아야 될 정도의 고칼슘 혈증이냐? 아니라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12mg 이상 가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 이상 가야지 그렇다고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역설적인 것이 병원에서 피 속에 칼슘 농도 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10mg/dl예요. 그럼 의사가 말하기를 너는 피 속에 칼슘이 너무 많으니까 칼슘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피 속에 칼슘이 그렇게 많은데 왜 골다공증 걸렸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왜 안 해? 그렇잖아. 피 속에 칼슘이 널널한데 왜 골다공증 걸렸냐고. 그죠? 그리고 원래 골다공증이 걸리게 되면 병원에서 그 환자한테 처방해 주게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골다공증 약 주고 비타민 D 처방해 주고 칼슘 처방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근데 거기서 이 사람 칼슘 그 혈중 농도가 10이라고 그러면 칼슘을 쏙 빼버리네? 그러면 정작 원료는 안 줘. 줘야 될 원료를 안 주고 골다공증 약만 줘. 골다공증 약은 뭐 하는 거야?
칼슘이 거기 가서 대사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뼛속에는 점점 고갈돼. 겉보기에는 골밀도가 안 나빠지는 것 같아도 나빠지죠. 부러지죠. 실질적으로는 좋아지지도 않아요. 환자들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골다공증 약 먹고 좋아졌다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어? 없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의사가 뭐 한마디 하면 그냥 의사 말은 전부야. 어?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벽을 깬다는 게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그걸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병원에서 의사가 골다공증 약을 주사를 맞고 뭐 칼슘을 먹고 비타민 D를 주사 맞고 하라고 그랬다. 그걸 하라고 안 하고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야. 또 본인이 해보면 1년, 2년이면 결판이 나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나빠졌으면 의사가 잘못한 거잖아. 간단하잖아. 1, 2년을 의사 따라간다고 해서 죽지 않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뭐 의사가 뭐라 그랬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하냐고 말을 할 때는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배워서 얼마나 아시겠냐. 맞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면 뭐 1, 2년에 큰일 안 나니까 그걸 따라 해보세요. 의사가 뼈가 튼튼해진다 했으니 뭘 걱정하시냐.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래서 안 되면 그때 오세요. 그때 와서는 그때는 의사의 말을 잊고 오세요. 의사의 말을 잊고 우리 이야기를 경청해서 해보자. 근데 나는 해보니까 사실은 일부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일부 안 되는 사람들. 뭐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뭐 나빠졌다는 둥. 근데 내가 이제 자신이 더 생겼어요. 어떤 면에서 자신이 생겼냐면 나는 우리 칼슘을 더 먹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했던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이온 칼슘의 양이 350ml 밖에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더 주게 되면 그야말로 고칼슘 혈증이 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다른 원인도 있지만 두 가지 굉장히 크리티컬한 팩터가 있더라고. 골다공증 있는 사람 치고 비타민 D 농도가 제대로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그걸 내가 간과했던 거야. 왜? 비타민 D는 호르몬인데 뭐 제대로 살기만 하면 비타민 D 있지 뭐. 근데 내가 검사했더니 내가 27.5래. 그래서 내가 비타민 D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됐고 골다공증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본 거야. 피검사 가져와라. 피검사 가져와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뭐 소비자가 자기 뭐 골다공증 검사지를 주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피검사지까지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비타민 D 그 혈중 농도 그걸 30보다는 높여야 돼. 그래서 한 50 이상 갖다 놓으면 55 그 정도까지 갖다 놓으면 잘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지금 골밀도가 나빠진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공급과 소비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소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맨날 고기 먹고 그러면요 가공식품 먹고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몸이 산성화돼요. 산화돼요. 그러면 이 몸 자체가 산도가 산 쪽으로 내려가요. 우리 몸은 늘 그 pH를 7.38로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참 하느님이 오묘하게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뼈는 그냥 뼈라고 생각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얘기가 되냐면 뼈는 그냥 칼슘 창고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인간이 유지되기 위해서 칼슘은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서
사람 뼈대에다가 칼슘을 곳곳에 심어 놓은 거예요. 뼈를 들여다보면 뼈 안에는 혈관도 지나가고 있고 굵은 뼈 안에는 골수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골수가 뭐 하는 애냐면 백혈구도 만들고 적혈구도 만들고 이런 애예요. 그러면 뼈는 그 골수를 보관하는 보호장치이기도 하면서 우리 몸이 산화되고 이랬을 때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알칼리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우리 몸에 뼈가 사방에 있는 거야. 뼈가 없는 데가 없잖아. 두개골부터 시작해서. 그냥 급한 대로 갖다 빼 쓰는 거예요. 그냥 갖다 푹 뿌리는 거야. 산이 있으면 칼슘 분해해서 그냥 훅 뿌리면 중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보자. 왜 석회가 생기겠냐? 그런 식으로 몸이 산화되고 산성화되고 이런 사람들은 칼슘을 분해에다가 많이 뿌리니까 많이 뿌리면 어떻게 돼요? 찌끄러기라도 하나도 더 쌓이는 거야. 그 칼슘이 돌아다니는 통로는 피야. 그러니까 혈관에 끼는 거야. 또 사람의 모든 이 튼튼한 구멍 없어 보이는 이 뼈에도 혈관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소프트 티슈라고 그래서 연 조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관절 같은 거 뼈는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연 조직인데 근육, 유방, 관절 이런 데 칼슘이 끼잖아. 그거 왜 끼겠냐? 뭔가 거기에 칼슘 흐름이 많았다고 나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인체 구조가 칼슘을 가지고 중화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걸렸다는 뜻은 뭐냐면 칼슘을 많이 꺼내 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방법에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돼요. 칼슘을 안 꺼내 쓰게 만드는 게 하나고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먹는 음식에서 들어오는 거, 보충제든 뭐 음식이든 간에 거기에서 오는 것을 잘 이동시켜 주는 게 비타민 D야. 그래서 좋은 칼슘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 다 해결하면 위험하니까 비타민 D라는 자연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보충해 주는 걸 늘려줘야 되겠다 하는 게 내가 새로 이제 추리를 해낸 하나의 뭐라 그럴까 가설 같은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내가 최근 1년에 해본 걸로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고. 왜냐면 지금 보면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내가 열심히 한 1년 먹었는데 수치가 나빠져서 낙담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영상에서 뭐 얼마 이상 되는 사람은 하루에 2포 먹어라 뭐 뭘 해라 하는 걸 따라 했더니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 달아놓으면 가서 댓글을 달잖아. 그만큼 좋은 임상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제품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요. 어쩌면 칼슘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판매하기엔 너무 쉬운 제품이에요. 또 하나, 칼슘은 혼자 있을 때는 위험하다. 우리가 그 세균 배양할 때 배지라는 걸 쓰잖아요. 그러면 그 배지만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어요. 걔들이 제일 겁내는 게 칼슘이에요. 그 배지에 칼슘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 미생물 배양하려고 집어넣잖아? 걔들이 죽어. 왜? 세포의 사멸을 시그널링 하는 게 칼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억제해주는 걸 보고 기량제라 그래요. 대응하는 거. 그게 뭐냐면 마그네슘이에요. 우리 제품이 자꾸 우리도 뭐 이온 칼슘 이렇게 부르잖아.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우리 제품 이온 칼맥 딱 그렇게 불러야 돼. 4글자로. 왜? 우리는 마그네슘이 있어요. 그 마그네슘도 정교하게 해놓은 거예요. 또 우리가 칼슘을 이제 얘기하다 보면 우리 거 뭐 2400ml, 2500ml나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먹어요? 하는 질문이 있죠.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거는 거의 칼슘 아니에요. 2400, 2500이. 우리는 제일 좋은 칼슘, 글루콘산 칼슘을 썼기 때문에 양 자체가 한 11배가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글루콘산 칼슘 1g 안에는 90mg의 칼슘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170mg를 줄라 하니까 2000 몇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 말고 그 나머지는 뭐야? 글루콘산이야. 그럼 사람들이 또 묻지. 글루콘산은 어디서 또 뽑았어? 뭘 뽑아 뽑긴. 어? 글루콘산은 사실은 그 브로콜리, 케일 이런 식물에 많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는 게 뭐냐면 식물 안에는 글루콘산 칼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 근데 그 양 자체가 적으니까 그걸 뭐 지금 그 케일로 먹으려 그러면 케일 8온스짜리를 그때 내가 계산하니까 하루에 8개를 먹어야 되는가 뭐 그래요. 그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 먹을 수 없잖아. 근데 이거 그냥 요 한 포 물에 타서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양을 공급한다 이거야. 그럼 177ml가 어떻게 하루 필요한 양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루에 사람 필요한 거 450ml예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음식물에서 약 200ml에서 150ml를 흡수한다고. 그럼 350 빼기 200을 하면 150이 남아요. 우리가 177을 줬어요. 그럼 27이 남아요. 27이 남으면 가서 쌓이는 것이고 27이 부족하면 떨어지는 거야 스틸. 그런데 마이너스 3.3짜리가 내년에 가서 마이너스 4.85가 돼요. 근데 마이너스 3.3짜리가 마이너스 3.5가 됐으면 중단시킨 거예요. 많이 떨어지는 것을 스탑시켜 준 거라고. 그거 떨어진 게 아니고 네가 더 떨어질 걸. 그나마 그걸 안 먹었으면 더 떨어질 걸. 그러니까 더 먹으라고. 1년만 더 먹어보라고. 또 비타민 D 농도 우리가 올리라는 대로 55까지 1년 동안만 올려보라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자는 거지. 그죠? 그것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안 되는 사람의 퍼센트는 1000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외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암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거 아주 커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약은 아주 뼈를 조져버리는 약들이 있어요. 특히 유방암 걸린 사람들이 먹는 약 중에 의사들이 알아. 근데 뼈전이 되는 걸 막는다고 그 약을 주면 그냥 뼈가 그대로 망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버릴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가 그걸 원리를 알고 소비자들한테 시간이 걸려도 그걸 설명해주고, 그러면 오늘 한 얘기들을 어떻게 나름대로 정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담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긴 시간 쓰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일스 톡을 할 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럴 때 내가 10분을 쓰지 않고 20분을 써서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음에 그 얘기를 할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이 가서 또 전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만나게 되는 그 사람한테 첫 번에 제대로 된 얘기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안 되든지 우리는 계속 다른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니까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제대로 정리해서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게 중요해요. 오늘 설명을 잘 해놓으면 오늘 그 사람이 우리 손님이 아니었다가도 무슨 칼슘 왕을 먹던 쇠칼슘을 먹던 먹다가 안 되면 뭐라 그러겠어. 욕하고 나올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 걸 해서 됐어. 금상첨화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말할 거야. 야, 내가 쇠칼슘 뭐 200불짜리 1년에 나 10,000불 주고 먹었는데 하나도 효과 없었는데 이거 있지 30불짜리 먹었는데 너무 좋아졌어. 게임 끝이지 뭐. 뭘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너한테 뭘 팔겠다고 하지 말라고. 내일 너는 우리 거 다 사야 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정말로 우리가 세일즈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지, 오늘 당장 팔라고 거기 급급하고 좋은 말로 그것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친절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은 다 나이들이 많아요. 또 병이 많아요.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그 사람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좀 네거티브예요. 뭐 저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그랬을 때 노인들은 일단 외로워요. 말 한마디 다정하게 해주면 그게 친근감으로 다가오고, 내가 설명을 나이스하게 해주면, 생각해봐, 아들한테 전화해도 1분이면 끊으려고 그래. 근데 여기다 전화하면 10분도 잘 받아주고 20분도 잘 받아줘.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좋아. 그럼 저 사람 말이 다 쏙쏙 들어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친절해야 되는 거야. 내가 처음에 저 사람이 아무리 저 골 때리는 소리 하고 이래도 그 사람은 어떻게 나이스하게 잘 대응 응대하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앞으로 나한테 더 나이스한 사람이지,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나이스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한테 정말로 뭐 자기 먹던 거 맛있다고 싸보낼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돼. 그 방법은 잘 들어주고 친절하게 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얘기를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그 사람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시간 끝에 자기가 결론을 내려서 오게 하고,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생각했던 걸 잘 지키게 도와주는 것도 또 필요해요. 왜? 인간은 귀가 얇아. 오늘 저 소리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뭘 샀어. 근데 내일 가서 들어보니까 저 쏘갔네. 뭐 이런 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물건을 어떤 걸 팔든 간에 늘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 다른 거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지. 다른 거 뿌옇게 된 걸 녹았다고 할 수가 없다. 위에 뜨는지 밑에 가라앉는지를 봐라. 그리고 이것처럼 투명해진지를 비교를 해봐라. 그러면 더 설명할 게 없다 이거.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당신이 이게 좋은 것 같으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입장은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참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걸 거예요. 칼슘왕이 있고요. 캐나다에 뭐 이규현 박사 쇠칼슘이 있는데 어느 게 좋아요? 쇠칼슘은 뭐 암도 낫게 한다는데요. 이런 이야기. 우리는 답이 간단해요. 우리는 답이 다 간단해요. 뭐냐? 쇠칼슘이 얼마예요? 칼슘왕은 얼마예요? 나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 우리 거에 5배 이상 비싸요. 우리 게 한 달 먹는데 약 33불에서 35불 든다 그러면 그것들은 150불, 170불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칼슘왕이 나노칼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온칼슘이라 그래요. 왜? 자기들은 계속 나노칼슘이라고 주장했는데 내가 이온칼슘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걔들이 논리적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자기 것도 물에 녹는다고, 뿌연 걸 물에 녹는다고 말하면서 이온칼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이론적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그건 내가 싸워야지, 우리 설명하는 사람들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어떡해요? 그 제품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5배나 비싼 거는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믿어지시면 그걸 드세요. 드셔서 다행히 좋아지시면 얼마나 좋으세요. 근데 혹시라도 그걸 뭐 1년이고 얼마고 드셔서 잘 안 되면
그때 와서 저희 제품 드셔보세요. 이게 제일 좋은 답이에요. 또 캐나다의 뭐 이규현 세칼슘이란 거, 그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트레이스 미네랄이에요. 우리가 우리 경쟁자를 죽여야 될 때도 있고 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네가 이온 칼슘이라며. 우리 대신에 또 엄청 얘기를 해. 근데 우리가 자기네 걸 나쁘다고 안 한다고. 내가 대놓고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거나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걔들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무작정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규형 칼슘을 얘기를 하면 그게 비싼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이온 칼슘이라니까 뭐 좋겠죠. 하지만 결론은 그렇게 비싼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싼 거를 꼭 드셔야 되면 드셔보세요. 1년을 드셔보시면 뭐 듣기로 뭐 돈이 뭐 얼마 든다더라, 10,000불이 든다는가 뭐 그래. 그 제품을 뭐 먹으란 대로 먹으면 10,000불이 든대.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고 그러면 드셔야죠. 드셔보시고 만족하면 그걸 계속 드시는 것이고, 뭔가 부담이 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든지 효과가 없으면 저희 거도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거야 뭐 저렴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남의 제품이 나쁘다고 말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할 빌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들 이온 칼슘을 얘기하고 있잖아. 이온 칼슘을 정작 얘기한 놈은 나는데 지들이 이온 칼슘이래. 이온 칼슘 요새 가짜도 많잖아. 뭐 물에 타가지고도 음료인데도 이온 칼슘이래. 그리고 뭐 현리 박사가 어쨌다고 우리 영상 갖다 놓고 보여주고 그렇게 판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꼭 막아야 되겠냐는 거지. 주위에서 이온 칼슘에 대해서 떠든 놈이 많을수록 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라면 장사가 많으니까 라면 많이 팔리는 거야. 삼양라면 혼자 팔았으면 오늘날 같은 라면 시장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칼슘 시장이 무지막지하게 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일반 칼슘을 먹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몇 회사가 이온 칼슘이라고 그냥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온 칼슘을 하는 더 많은 회사들이 나와서 이게 대중화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액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액션을 하냐. 너희가 품질로 따라오면 우리는 품질을 넘어갈 것이고, 너희가 가격으로 따라오면 우리는 가격으로 대응할 거라고. 그건 어떻게 대응하냐. 품질은 이미 우리가 고도 골다공증 환자를 위해서 이미 개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 초에는 이온 칼맥, 블랙벨트 이런 제품 하나 내놓을 거예요. 그거는 골다공증 3.0 이하인 사람들한테 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재는 거 있죠. EC미터 이런 걸 재고 불 테스트하고.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제품을 대도 상대 못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우리가 품질로 이기는 거예요. 품질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50만 개, 100만 개를 판다. 토럴이 다른 스토리가 돼요. 생각해봐요. 우리 돈 벌려고 이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우리 식구들하고 먹고 살고 나서 나머지 남는, 세금 내고 남는 돈이 나 얼마만 남으면 된다고 결심하면 1불 남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00만 개 팔면 한 개 1불만 남아도 100만 불 남아요. 100만 불 남을래? 1000만 불 남을래? 하는 거에 문제지. 한 개 팔아서 1000원 남겠다고 대들면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선두주자는 그래서 중요한 거고, 우리가 소비자들이든 경쟁업체들이든 그걸 어떻게 접근하냐 하는 것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돼. 남을 까서 걔들이 초기에는 우리 얼마나 깠어요. 요새 안 까. 왜? 보니까 우리가 공격하지 않거든, 자기를. 나노칼슘도 좋은데 요런 부분은 좀 내가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말하지. 얘는 말도 안 되고요. 이렇게 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파는 사람이든 소비자든 경쟁자든 우리 그룹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고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